안녕하세요. 시아마음의 이광재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읽어볼 시집은 황인찬 시인의 희지의 세계라는 민음사에서 나온 시집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인찬 시인은 1988년에 태어나서 2010년 현대문학에서 등단한 젊은 시인이 되겠습니다. 황인찬 시인의 다른 시집으로는 구간조 씻기기라는 시집이 있고 이미 그 시집에서 젊은 시인으로서의 패기와 기존의 시와는 다른 색다른 방향에서 시단의 파장을 일으킨 그런 영향력 있는 시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황인찬 시인은 본인이 그런 식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쉽게 소모되고 소비되는 그런 시인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든 기성의 시각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라는 재기발랄하고 자유로운 다른 시인들이 가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을 가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시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황인찬 시인의 시는 쉽게 해석이 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시를 읽는 것은 황인찬 시인에게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읽어볼 시집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것을 알더라도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기보다는 그 자체를 그려보는, 드러내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주로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채널링 황인찬. 비는 비의 모습을 지우고 소리를 지우고 그 부분이 비가 좋아하는 부분. 분신사바가 끝나고 우리는 집으로 갔다. 잘 모르는 선생님도 함께다. 비가 올 때는 조심하세요. 시야가 좁아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우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 쫄딱 젖은 몸을 말리며 우리는 웃었다. 이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이해한다.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고 왜 새가 날아오를까? 왜 갑자기 선반에 있던 물건이 떨어질까? 대답할 수도 있다. 밖에서는 비가 자꾸 내린다. 시시하고 즐거운 비다. 우리는 시시하고 즐거운 일들을 하기로 했다. 그것들을 계획하면서 너무 신났다. 비가 자꾸 내리고 여러 갈래로 물길이 갈린다.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이젠 안다. 밖에서는 비가 자꾸 내린다. 잘 모르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손짓한다. 어떻게 보면 이 시는 황인찬 시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황인찬 시인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요즘의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세상에 대한 어떤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선생님을 수식하는 단어는 잘 모르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잘 모르는 사람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전통적인 내용에서 선생님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보다 바람직하고 옳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비를 조심하라는 말과는 다르게 우리는 무사히 도착했고 또 비에 쫄딱 젖었으면서도 우리는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에 대해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미 깨닫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도 존재하고는 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방식이 너무 엄숙하기만 하고 지루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시시하고 즐거운 일들을 하기로 했다. 진지하고 무겁다고 해서 무언가 진리와 더 맞닿아 있다라고 하기도 사실 어려운 세상이지요. 그리고 이 시의 제목이 채널링인데, 채널링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고 접속시키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한 사전의 부분에서는 상담학 용어라고 하면서 무의식적 생각의 힘을 따라가는 그러한 글쓰기, 자동 글쓰기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땐 그런 쪽의 의미로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정과 다감, 황인찬. 한 사람이 자꾸 공원을 헤매는 장면을 상정해 본다. 두 사람이 물 위에서 노를 젓는 장면을 병치해 본다. 한낮의 공원 하고 떠올리면 떠오르는 것들을 한낮의 공원이라는 말이 대신해주고 있다. 고수부지의 두 사람, 바글대는 여름의 날벌레들, 모두가 내린 버스에서 홀로 내리지 않는 한 사람 같은 그러한 장면이 이 시엔 없고, 영화를 보는 장면이 갑자기 끼어든다. 영화 속에서는 사람들이 죽는다. 원래 죽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죽는다. 영화 밖에서도 사람은 죽지만 거기에는 자막이 없다. 이 시에는 다른 어떤 시들처럼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공원으로 나오면 잔디를 밟지 마시오 라는 팻말이 보인다.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쓰인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 현대의 한국어 문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다. 한낮의 공원. 이쯤에서 시선이 멀어지는 것이 좋다. 새가 날아갈 수도 있고, 공원을 둘러싼 도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삽입되기도 한다. 아니면 더욱 멀리 가거나 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시를 끝낼 수도 있지만, 잔디를 밟지 않으려고 어디로도 가지 않고 잔디의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이 슬프지 않다. 그렇게 써도 슬픈 것은 어쩔 수 없다. 두 번째 시는 시를 조립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장면을 구획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시를 쓰는 장면을 시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식으로 설계를 해보다가 그렇게는 설계되지 않고 슬프지 않다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써보는 듯 했지만, 결국에 마지막 연에서 그렇게 써도 슬픈 것은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쓰지 않아도 결국에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전달해주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근거는 이 시집에서 나온 다른 시들을 참고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시집에는 시를 설계하는 그러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 시들이 몇 편 더 실려 있습니다. 영원한 친구라는 제목의 시에서는 이 시는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면서 내용이 전개가 되다가 마지막 년에서는 이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방식으로 기존의 시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을 조금 뒤틀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시적 세계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한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의 한 방식 중에는 그 인물들이 맡은 역할을 잘 연기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그 인물들이 배역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하는 인물로서 등장해서 어떤 인터뷰를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장면을 삽입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취지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계이며 우리가 실제라고 느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배역이 아닌 실제 배우들을 등장시켰던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이 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전개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상통하는 면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해석을 차치하더라도 이 시에서 제법 감동적으로 들려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시에는 다른 어떤 시들처럼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라는 부분은 특히나 인간적으로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라고 생각된다면. 황인찬. 해질녘 복도를 홀로 걸어가던 어린날의 기억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잠들기 전 올려다본 천장의 어둠 너머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자신들을 둘러싼 크고 작은 사물과 사건들, 부드럽고 따뜻한 대기 현상이 일으키는 여러 감정들에 대해 말하려 한다. 5살 난 조카가 다가와 인생의 비밀을 털어놓을 때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만이 전해져 오고 알겠다며 같이 놀라는 신용을 해야만 한다. 그 모든 것이 세계의 깊숙한 곳과 연결된 것처럼 혹은 전혀 무관할 수 있다는 것처럼 어린 나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 무작정 집을 나선다. 어디로도 향하지 않았는데 자꾸 어딘가에 당도하는 것이 너무 무섭고 이상하다. 이 시는 시의 제목이 본문의 한 부분처럼 읽혀집니다. 만약 이것이 시라고 생각된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말하는 그런 시라는 방식으로 전개를 한다면 어린 날의 한 기억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혹은 시가 될 만한 무엇인가를 상정하고 있었다 라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는가, 혹은 그러한 것들이어만 시가 되는가, 그러한 물음도 읽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어떠한 일상은 그저 사소한 일상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세계의 깊숙한 곳과 연결된 것처럼 시를 써야 하는 우리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할 수도 물론 없겠지요. 그런 면에서 화자는 어디로도 향하지 않았는데 자꾸 어딘가에 당도하는 것이 무섭고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것을 분석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둘 수 있는 것, 물론 그것은 그렇게 무관하게 그 자체로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그 자체로 놓아보는 것도 우리가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 태도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이 시집을 통해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민음사에서 나온 황인찬 시인의 시집 희지의 세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시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